최근 인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어린이가 발견됐습니다. 2011년생인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할 나이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기본 예방접종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출산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습니다. 최근 아동매매나 냉장고 영아 시신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피해 아동 대부분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이였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출생통보제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지 4년 만입니다. 기존 법에는 우리나라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국가가 알 수 없었는데요.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의 의무를 의료기관에게도 부과한 것입니다.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내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 담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는 어떨까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산모들이 출생신고를 피해 의료기관을 기피할 수도 있겠죠.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보호출산제란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출생신고와 양육은 정부가 맡습니다.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그러나 야당은 부모에 대한 아이의 알 권리와 은폐 출산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 출산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동 인권단체들도 보호 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지적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보호 출산제를 두고 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령아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은 전국 2,236명이고 부산 지역에서만 94명의 아이들이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약 30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태어난 유령 아이들은 방치된 셈인데요.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